네, 지난 1일 제주 서귀포 표선에서 발생한 창고화재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던 고 임성철 소방장께서 순직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과 훌륭한 동료를 잃은 소방관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고 임성철 소방장의 안장식이 거행됩니다. 민주당은 고 임성철 소방장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소방관 여러분이 보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토록 문제점이 있고 개각에 대해서 잘못됐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민생 포기, 경제 포기 인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 사람, 그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입니다. 이분들이 특히 경제부처 관련된 장관들은 최근의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을 해야 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그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직 예산안도 국회에서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산 관련 주무장관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금 개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나몰라라 하는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내년 경제위기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경제 관련 내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한 분 한 분에 제가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후임자로 임명되신 분들의 대부분이 경력상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 같은 경우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외교관으로 오랜 커리어는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그 중소기업의 현실,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엄격하게 따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잘못된 장관급 인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전산업 생산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들쭉날쭉한 지표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가계부채 관리와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고육주책인 것 같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도 기존 예상보다 낮춰서 발표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이전 예측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장은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OECD 또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높여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하는데 한국은 1.4% 성장하는데 그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현 금리의 장기간 유지를 넘어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고물가 장기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어려운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모르쇠하고 역행하고 있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협상을 회피하면서 민생 파탄, 국민 방치 예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과 야당 그리고 중앙은행의 호소까지 외면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권력이 준 권력, 국민이 준 권력에 눈이 멀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7조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내세웠는데 정작 100조 원이 넘는 해외 투자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259조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72조 원이 한국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한화큐셀이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고 2,5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생태계 파괴로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량은 대폭 감소하고 산업은 고사 위기입니다. 한화큐셀도 국내에서는 최근 희망퇴직 실시와 충북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국내 재사용 에너지 산업은 파괴하고 해외에 퍼주는 것이 윤석열 경제 외교와 에너지 정책의 실상입니다.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국내 일자리는 줄이고 해외 일자리는 늘리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 좋은 일만 하는 사이 세계는 재생에너지로의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애플, BMW 등 세계 공급망을 좌우하는 기업들은 납품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세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원전 발전량을 추월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무역 장벽인 그린 장벽으로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업 생존이 어렵고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과 원전 예산 폭증으로 기업과 경제의 미래를 손들이째 흔들고 있습니다. 국제적 대세인 아리백이 아닌 원전까지 포함된 CF100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국제 에너지 전환의 고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정부 주도의 CF100 참여 의향이 없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F100 외에도 정부 여당은 필요 용량을 초과한 고준위 방패장 건설을 통한 원전 확대를 시도하고 있고 실패로 판명되고 있는 SMR에 대한 맹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바로잡으려는 민주당에 대해 정략적 공격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추세의 흐름을 놓쳐서 영원히 낙오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기업의 아리백 이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